북한의 핫한 뉴스만을 골라 읽어드립니다. 필터링 없는 돌직구 토크쇼, 구독자들에게 북한을 오픈하다. 오픈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북한을 읽어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이한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로 몰타에서 이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탈출을 해서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남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한별 대표님은 북한 인권증진센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면서 네. 우리가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국제사회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거나 아직 생사를 모르는 그런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의 치매 사례를 기록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책임 규명 활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더 뛰어주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에서 대표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요. 개인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네, 있고, 네. 네. 사실 이렇게 모신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여쭤보는 것도 있는 거고, 대표님을 통해서. 또 남인 씨를 위해서는 또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핵폭탄급 입담을 가진 이 두 분과 함께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를 저희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북 첫 번째 챕터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다는데 사실 오늘은 그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떤 경제 체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한 경제를 알면 네. 북한을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앙 집권 경제 체제는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 기업소들에게 모든 그 생산 그 기획을 다 하달해주면 지방에서는 얼마만큼 생산하라면 생산량은 그만큼 생산하고 어떤 대상들에게 전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국가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결국 그 말인즉슨 국가가 정하면 주민들은 그냥 따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서 뭔가 뭐 장사를 한다, 경제 활동을 한다, 이건 좀 되게 모순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한 만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배급을 받아서 이제 공급 체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북한식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1990년대 네. 중반쯤에 이제 무너지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 속에서 어떤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배급 제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사람들이 부업으로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북한 주민의 생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뭐 우리말로 따지면 투잡을 뛰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어느덧 벌써 김정은 정권이 자리 잡은 지 12년이 흘렀더라고요. 예. 고난의 행군과 비교해 현재 북한 경제의 상황은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체제의 다른 점 뭘까요? 이제 김정일 정권 때는 그 선군 사상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군사를 먼저 넣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 경제보다 군사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아무리 배고파 굶주려도 너네 이제 의견 부리지 마라.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약간 통치했다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게 된 거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
경제를 내가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그 경제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그 김정은 정권 이전에 김정일 정권 때 0.3%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좀 좋아지는 모습을 5년 동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발생하면서부터 마이너스 하락률을 보인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김정은 정권이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맞는 얘기일까요? 요즘은 또 굉장히 좋아진 또 시대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고 나서 북한이 갑자기 그냥 국경을 봉쇄해버리다 보니까 내가 저쪽 중국에 물건을 받거나 혹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상태로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예,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의심이 되면 가둬두고 아예 못 나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정말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김정은 정권이 12년 만에 왜 이런 위기가 닥친 건지.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부터 네. 핵 그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이가 이런 노선을 채택한 이유가 그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고 또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이런 노선을 채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핵을 개발하면서 그 핵무기 고도화, 전술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으로밖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좀 진행이 돼서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죠? 예전과 비해서는 좀 더 뭔가 이제 물건도 많아지는 것 같았고 전기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았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2016년 대북 제재 이후로 더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아무래도 급우선 과제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회담을 거쳐서 이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어려워진 상태로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북 제재 이후로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타격을 줬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됐던 지난 3년간 북한 경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장마당이 멈추면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 북한에 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저희가 뭐 먹고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장마당에서 사서 충당하다 보니까 장마당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생활에는 좀 불편을 주는 건 확실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어떤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두 가지 당에 충성한다. 겉으로는 노동당에 충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에 충성하는 건 장마당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생계 수단인 거죠. 혹시 그러면 장마당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한 돈주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돈주요? 네. 이제 막대한 어떤 수익을 얻어서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을 묵인해 왔던 게 김정은이었습니다. 20승 10 정책이라는 걸 내놨더라고요. 네. 눈 감고 아웅 아닌가. 북한 경제 자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